안녕하세요. 77입니다. 이 시간에 그 석축의 경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, 지난 시간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. 지난 시간에 구독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경사진 터에 필지를 샀는데 아직 석축을 안 쌓고 그냥 분양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사진 그런 단지에 있어서 석축은 그 피해를 주는 위에 터에서 석축을 쌓는다. 또 내가 밑에 터 같으면 밑에 터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석축을 쌓는다. 이런 예를 들었는데, 그 외에도 이 석축을 쌓는 경계, 또 누가 쌓을 것인가,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. 구독자분이 또 한 질문을 했는데, 내 경우는 내가 다 3면을 석축을 쌓아야 될 경우다,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경우는 3면을 다 내가 석축을 쌓아야 되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,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. 그러면 경사지에서, 이 평평한 땅에서는 석축을 쌓을 리가 없어요. 그렇지만 경사진 데서는 석축을 쌓아야 되겠다. 그림에서 보듯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내 땅입니다. 경사지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게 내 땅인데, 그러면 자, 내가 이렇게 터를 평평히 해가지고 석축을 쌓고 싶어요.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하나는 내 터를 깎아서, 높은 데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 것인가. 그러면은 이 경사지 윗면 쪽으로, 그쵸? 절토를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경사지 뒷면을 내가 석축이나 옹벽이나 쌓아야 돼요. 그렇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, 대지 경계선의 윗터에 터를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.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경사진 땅에 중간에 있는 게 내 땅입니다. 근데 저런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딱 파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요. 그런 방법이 이제 제가 절토를 했으니까 뒤쪽에다가 거기다 뭔가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. 그림처럼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할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. 땅 속에 붙이는 그 푸팅이라 그러죠. 그 옹벽의 발판, 푸팅, 그것도 L형으로 해가지고 내 땅 쪽으로 와야 돼요. 근데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해야 되죠. 그래서 땅을 훼손하지 않고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시공을 못 합니다. 빨강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옹벽인데, 그 파랑색으로 그 흙을, 뒤에 터 흙을 까가지고 옹벽을 만든 다음에 뒤에 터 흙을 파서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은 다음에 거푸집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흙을 다시 채워야 돼요. 근데 다행히 위에 터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세요. 또 대지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세요. 이런 요구가 있고 양해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흙을 다시 되메우고 옹벽을 그렇게 설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위치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터를 공사 과정에서 훼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콘크리트 옹벽은 콘크리트 자체가 수밀하다 그러죠. 물이 잘 빠져나가질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 빠짐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뒤채운 자갈, 잡석을 옹벽 뒷면에다 채워줘야 됩니다. 좀 이따 그림이 다시 나오는데 물 빠짐 구멍을 해주지 않으면은 옹벽이 붕괴될 수도 있다, 이겁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. 다음 그림은 이제 보강토를 하고 싶어요. 보강토가 위에 터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았지만은, 보강토에는 뭡니까? 보강토가 이렇게 자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라는 그 합성수지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. 그거를 한 3켜마다, 보강토 3켜마다 그리드를 꽉 물려가지고 쌓아줘요. 그 빨강색으로 표시된 그게 이제 그리드인데, 그리드를 그렇게 쌓고 3켜마다 그리드 깔고 또 다져주고 또 3켜 쌓고 그리드 한 장 깔고 또 다져주고 뒤채움 또 자갈 같은 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. 그림처럼 보강토를 쌓래도 뒤에 윗터를 그 파랑색 점선처럼 그만큼 파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내 옹벽, 내 보강토 구조물 그 그리드가 위에 땅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문제가 생깁니다. 나중에 위에 터에서 거기에 지하실을 판다든지 뭘 하기 위해서 파면은 그리드가 다 찢겨져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옹벽이 그게 취약해지는 거예요.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 땅을 절토해서 거기다가 보강토를 쌓는다. 이거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불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 그림은 내 땅을 절토를 하고 그 뒤쪽에 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쌓기를 했는데,
돌을 약간 경사를 줘서 조경 쌓기처럼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내 땅에 그 로스가 많이 나죠. 예. 그래서 요 절토를 해서 뒤쪽에다가 옹벽을 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?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황토색 색깔 선이 원래 땅의 모양이에요. 근데 내 땅의 앞쪽을 요번에는 조경 쌓기가 아니라 면 쌓기를 했어요. 면 쌓기라는 거는 돌이 요 수직, 거의 수직으로 큰 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. 경사를 안 주고. 그리고 뒤채움 돌을 하고, 밑에는 큰 돌, 무거운 돌을 하고, 점점 올라가면서 돌이 좀 작아져도 되는데, 이렇게 해서 내 터를 절토를 한 게 아니라 성토를 했어요. 앞에를 높인 거죠. 예. 그래서 흙을 채워서, 이런 식으로 터를 조성하면은 내 터도 좀 높아지면서 조망도 좋아지고, 로스가 안 나요. 그쵸?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, 자, 내 터가 아래 터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옹벽을 쌓는 그 개념입니다. 그래서 내 대지 경계선 안에다가 쌓을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콘크리트 옹벽을 할 때는 내 터에다가 이렇게 성토를 하기 위해서 파란색 점선 그만큼을 파지요. 그래서 버린 콘크리트를 한번 하고 거기에 먹줄을 튕기고 그 다음에 푸팅을 만들고 옹벽을 해서 그 빨강색은 뭐냐면은 물 빠짐 구멍입니다. 그리고 옹벽 뒤에는 자갈을 잡석을 그런 거를 쇠석 그런 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물이 거기에 스며들었을 때 옹벽 밑으로 물이 잘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토압도 세지만은 그 안에 물이 들어가서 수압이 같이 작용하면은 잘못하면 진흙 같은 거는 물하고 흙하고 섞여서 그게 물의 압력이 아니라 물하고 수압이 같이 작용을 해요. 물은 어떻게 돼요? 1 세제곱미터당 1톤인데 죽사발이 된 흙하고 같이 섞이면 1.5톤, 2톤이 됩니다.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뒤에 뒤채움, 잡석이나 자갈을 하고 물 빠짐 구멍을 적정 간격에 옹벽에다 뚫어줘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? 성토를 한 거죠. 흙을 높였어요.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내 터를 이렇게 만들 때는 보강토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자 파란 점선만큼 또 흙을 조금 파서 밑에 베이스 기초에다가 콘크리트 한번 치고 보강토를 이제 수평 맞춰서 쌓아 올라가면서 그리드를 깔면서 쭉 쌓게 돼요. 물론 보강토 뒤에도 쇠석, 잡석을 채워가면서 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보강토로 충분히 돼요. 근데 그 그림 밑에 그 화살표는 뭡니까? 그거는 화살표 길이만큼 치마량이 많아지는 거예요. 예, 흙을 성토한 깊이가 깊을수록 이 치마가 비례해서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진 땅을 흙을 메웠어요. 그러면 이쪽 깊은 쪽이 많이 치마가 되고 흙을 조금 메운 데는 조금 치마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토를 한 터는 집 지을 때 이 치마, 그것도 그냥 집이 이렇게 치마가 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. 그렇지만 이렇게 부동 치마가 된다. 이게 부동 치마. 그럼 집이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서야 될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수가 있어요. 그걸 부동 치마 또는 부등 치마라 그러는데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흙을 성토해서 내 땅을 조성하면서 보강토를 쌓는 그런 방법이죠. 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그 구독자가 질문하셨듯이 이렇게 자기는 3면으로 지금 옹벽이나 뭐 석축을 쌓아야 될 입장이다 이랬어요. 그래서 위에 그림 보듯이 땅이 이렇게 경사가 졌죠. 경사가 졌는데 그 파랑선 빨간 면적국에 이제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위쪽에는 어떻게 돼요? 거기를 평평하게 하려면은 옹벽이 좀 높아지겠죠.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면서 양쪽 측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쌓기나 석축이나 옹벽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그림은 땅을 평평하게 하고 3면을 돌쌓기를 한 그거를 그냥 스케치 해봤어요.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급한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내가 먼저 대지 조성을 해서 평평하게 하고 뭔가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려 그러면 석축을 내 경계 범위 안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세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내가 가운데 그렇게 내 땅에 뭐 집을 지려고 이렇게 석축을 했어요. 근데 바로 뭐 왼쪽이나 옆에 터도 같은 입장일 거 아니에요. 경사가 져가지고. 그럼 그런 분이 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할 때는 양쪽 사실은 그 석축이 별 의미가 없어요. 다시 허물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언제 집을 질 줄 알고 기다리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땅을 조성하고 먼저 평탄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옹벽이나 석축을 그렇게 쌓아야 될 입장이 되는 겁니다.
이 석축 경계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그런 이해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땅을 사서 무슨 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석축이나 옹벽을 언제 해봤겠어요? 거진 다 처음 겪는 건데 이 경계가 있으면 도대체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지 윗집하고 반식해야 되는 건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윗집이 해야 되는 건지 옆집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.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예가 있고 이런 뭐 룰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난 시간에 석축, 옹벽, 경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